새해 대출 총량이 리셋된다. 은행권 비대면 주담대 전세 대출 판매를 재개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같이 보실 거.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에서 지방은 완화를 하겠다는 금감원장, 금융감독원장의 코멘트가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요거예요. 자, 지금 시중은행들이 가계빚 관리를 자체적으로 도입한 대출 제한 조치를 조금씩 풀고 있다. 예. 대출 규제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월달, 11월달에는 대출 받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상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됐거든요. 예,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됐는데 지금 이제 이러한 대출 제한 조치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요거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전국 공통사항이에요. 최근에 왜 그런가? 최근에 가계 빚 증가세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새해부터는 총량 관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다시 대출을 내어줄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얼마나 둔화되는지 보시면은 11월달 가계부채 증가 총액이 1조 9천억 증가를 했답니다. 1조 9천억. 요 1조 9천억이란 폭은 3월달 이후 가장 적게 증가한 거다. 그게 1조 9천억이다. 그럼 많이 했을 때는 얼마나 증가했는가? 예, 8월달입니다. 8월달에는 한 달 만에 9조 2천억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예, 가계부채 심상찮다, 심각하다 해가지고 대출 규제를 시작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월 달에는 8월 달에는 9조 2천억이 증가했는데 한 달 만에 11월 달에는 한 달에 1조 9천억 밖에 증가를 안 했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가 뭐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는 대출 규제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게다가 새해부터 이제 은행은 이제 올해는 대출 총량을 다 채웠기 때문에 자기들 영업 목표를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 뭐 대출을 더 안 해줘도 문제가 없는데 25년부터는 다르죠. 자기들 먹고 살아야죠.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죠. 자기들은 대출을 해서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 예금한 사람들에게 이자도 지급하고 자기들 직원들한테 월급도 주고 자기들 수익도 챙기고 하는 게 은행 아닙니까? 대출을 하지 않으면은 은행은 살아갈 방법이 없죠. 대출을 만약에 1년 동안 막아버린다면은 은행은 자기 돈으로 예금자들한테 이자를 다 줘야 되고 자기들 운영비하고 월급도 줘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출 총량이 리셋되기 때문에 다시 대출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계대출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자 시중은행들은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맞춰 한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던 비대면 가계대출 상품도 이제는 판매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은행에 안 가고 비대면으로 대출 주담대도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이것도 중단을 시켰거든요. 은행에 와서 심사를 받고 해라 이런 식으로 사실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지. 근데 이걸 이제 비대면을 다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면서 은행권 대출 문턱은 높아졌지만 8월 고점 이후 둔화하고 있다. 새해를 앞두고 내년도 실행분에 대한 문을 여는 등 대출 조치 완화하는 은행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요게 이제 현재 대출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느 정도인가? 예, 제가 어저께 그 대출 상담사님하고 좀 통화를 해가지고 좀 여쭤봤거든요. 최근에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이냐 여쭤보니까 4.2%를 보면 된답니다. 4.2% 정도, 뭐 4.1에서 4.3 사이라고 하시는데 4.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가상금리는 많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 1월달입니다. 내년도 1월달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 다시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대출금리 3%대 후반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의견에 100%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 초에 이제 금리가 좀 더 내려가고 대출 총량이 다시 리셋되는 내년 초를 좀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10월 달에 제가 말씀드릴 때 대출금리가 뭐 4.8%, 4.9%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 지금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 대출금리가 4.2로 내려왔다는 거. 약 0.6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약 0.6%가 내려왔습니다. 예, 정상적인 현상이 보이거든요. 기준금리가 3.5에서 3.0으로 떨어졌으니까, 0.5가 떨어졌으니까, 예, 가상금리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추담대금리, 대출금리도 0.5, 0.6이 떨어지는 게 뭐 당연한 거겠죠. 예, 정상적인 현상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기대를 봅니다. 내년도 1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다시 0.25% 기준금리 인하를 해준다면은, 예,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이제 3% 후반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1주택자가 1주택, 내가 집이 한 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집을 한 채 더 사고 싶어요. 한 채를 더 사고 싶어요. 이럴 때 대출이 되는가 안 되는가? 예, 대출 됩니다. 지금은. 대출 됩니다. 물론 DSR은 봅니다. DSR은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이 한 채 있는데 내가 집을 한 채 더 사고 싶어요. 센터파크를 하나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센터파크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주택 처분소액 같은 거 없이, 예, 가능합니다. DSR은 물론 적용하고요. 그리고 현재 DSR에서 제외되는 대출은 전세자금 대출하고 분양권 중도금 대출입니다. 이 두 개는, 예, DSR 안 봅니다. 대신에 이것도 대출을 잡히기 때문에 만약에 중도금 대출이 내가 두 건 있어요.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DSR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런 것도 참조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재개발 구역 내에서의 그 이주비 대출 같은 거 있죠, 그죠? 재개발 구역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비 대출 받게 되는데, 요것도 DSR 제외되는 겁니다. 제외되는 거고, 요거는 웬만하면은, 예, 신용불량도 아니면은 이주비 대출은 다 해준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실 기사가 요건데, 자, 요거죠. 내년 가계대출 관리에서 지방은 완화하겠다라는 금감원장의 코멘트가 있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금융당국이 내년도 은행 가계대출 규제를 지방부동산에 한해서는 완화할 방침이다. 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경우, 지방의 경우에는 주택가격 하락세가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 올해 10월달, 11월달 지나면서, 예, 대출 규제를 해버리니까 전국이, 예, 완전히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사실상 거래량이 급감을 했었죠. 예, 서울 같은 경우에 7월달 거래량이 9,000건이었는데 대출 규제를 시행을 해버리니까 거래량이 3,000건대로 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아, 대출 규제가 정말 강력하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서울은 7월 달에는 정말 불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를 해서 한 템포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뭐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지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부산은 이제 조금 살아날라. 7월 달에 거래량이 뭐 3,000건 근처까지 가면서 이제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대출 규제를 전국 동시에 다 걸어버리니까 부산도 마찬가지로 꽁꽁 얼어버린 상황이죠.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황이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지방은 힘든데, 대출 규제로 지방을 더 힘들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지방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보시면, 내년도 가계대출을 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한다는 틀은 유지하겠다. 다만 지방의 부동산 거래나 자금 공급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차등화해서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가계대출에 부여하는 가중치를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달리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걸 보시면은 좀 그런 거죠. 네. 지방을 좀 내년에는 그래도 좀 살려주려고 하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뭐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합니까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돼 버리고 예, 정권이 바뀌어서 정부가 새로 구성이 되면은 다시 또 리셋대가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현재 기조는 이렇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처럼 뭐 수도권 지방을 같이 규제하지는 않을 것 같다.
자,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금리는 내려가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3%대를 볼 수도 있겠다. 금리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알 수 있는 거, 예. 지방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차별화한 대출 규제가 나올 것이다. 서울 수도권은 좀 움직이면은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할 수 있겠지만은 지방은 체력이 약하잖아요. 그죠?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얘들에 대해서는 좀 완화된 대출 규제를 할 것이다. 예, 크게 두 가지로 좀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하나 말씀드렸고요.